김홍일 후보자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위원장 및 위원으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야당 측이 무분별하게 전문성을 거론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야당의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를 왜 하게 됐습니까? 멀쩡하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야당과 지금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득달같이 공격하고 쫓아내려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방송통신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관 전 위원장이 부득이 사퇴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인사청문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입법부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이렇게 과도하게 부정하는 이런 발언하는 것은 저는 우리 상권분립의 헌정지수를 형해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평생 공직자로서 변호사로서 이렇게 살아오신 그 경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가짜뉴스 타파, 방송 정상화, 그리고 통신 복지 향상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동관 죽이기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타겟이 유일인 방송위원장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인 방송위원장, 방송심의위원장 죽이기에 지금 좌파 매체와 정치권이 또 결탁해 있습니다. 마치 지난 대선 때 뉴스타파, 뉴미디어와 공영방송, 레거시 미디어가 결합하고 또 정치권이 그 결탁해서 대선 도구작을 시도한 사례와 똑같은 행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 전에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이 본인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MBC와 뉴스타파가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연대 총공격에 나섰다. 두 매체는 신앙님 김만배 녹취록 조작 보도로 20대 대선에 개입했다 해서 방심이 제재를 받은 곳이다. 민주당이 지원 공격에 나섰다. 예상했던 일이다. 공당이자 최다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직권 남용, 언론 탄압 운운했으니 여러 좌파 매체들의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것이다. 이른바 카드 쌓기 저널리즘의 전형이다. 신앙님 김만배 가짜 조작 뉴스 보도와 같은 패턴이다. 그러나 이번 류 위원장 보도에는 신앙님 김만배와는 차원이 다른 반인권적, 폭력적 행위가 자행되었다. 방심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 접수는 그 성격상 민원인의 신분을 법정 기밀로 해야 한다. 그런데 민원인 신분이 모두 노출되었다. MBC와 뉴스타파는 민원인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카메라를 허락 없이 들이대며 위압적 태도로 질문을 이어갔다. 흉악범에게도 하지 않는 비상식적 취재 행태다. 보호되어야 할 민원인 개인정보를 방심위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했다고 뉴스타파는 주장했다. 속아 웃을 일이다. 공익제보했다고 주장하면 다 공익제보자가 되는 것인가? 방심위에 대한 민원 접수는 공익제보 성격이기에 신분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의 신분을 까발리고 노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권익위에 고발할 권익침해 행위이다. 인적 관련 정보는 개인 행정 전산망에 접촉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다. 도대체 누가 방송사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해줬단 말인가? 10년 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회해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당시 서초구청의 조모 국장은 사법 처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장의 류 위원장의 아들은 물론 친동생과 재수씨, 동서와 동서부인, 외조카의 신원과 연락처, 직장까지 파악해 대구, 구미, 경주를 오가며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했다. 나는 안다. 방송사 기자는 취재원에게 카메라를 무단으로 들이대는 게 취재 기법인지 모르지만 당하는 일반인은 그 자체가 엄청난 공포이다. 사실상의 테러 행위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민원 제기를 하지도 않은 류 위원장의 누나에게 10년 전 캐나다로 이민 간 아들 이름을 들먹이는 조폭적 취재까지 했다고 한다. 누나는 음식점 문을 닫고 공포에 떨며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 한다. 방심위원장 지인이 심의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는가?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누구나 민원 접수할 수 있다. 뉴스타파 허위 녹취록 관련 보도 민원 180여 건 중 이들 방송이 문제 삼는 친인척, 지인 신청 민원은 10여 건에 불과하다. 이를 갖고 침소 봉대하는 것은 미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한 한방울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류 위원장 취임인 류 위원장 지인인 황성욱 위원장 대행이 이미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었다. MBC 뉴스타파 경향신문은 개인정보 유출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공당이 민주당 역시 불법 유출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출 과정 파악에 함께 나서야 한다. 지난 대선 뉴스 공작에 대해서
각 방송사들이 사과 방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가 이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해당 매체가 나서서 민원 사주라고 하면서 이 방심위 민원을 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불법적인, 반인권적인, 폭력적인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원 사주가 아니라 보복 방송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취재 행태를 방송위가 가만두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이런 자. 불법적인 취재 행태에 대해서 방통위가 아무 제재 권한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뒤에 한번 우리 담당 국장님 도시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송사의 자체 제작 규정을 어길 수도 있고요. 이런 보복성 방송을 버젓이 한다는 게 공중파를 통해서 사사롭게 방송을 계속 장악하고 독점하기 위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졌다는 정황이 분명한데 이를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방통위의 업무 이 자체가 방송위의 업무 태만이고요. 방통위원장 후보자께서 이 일을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즉각적으로 제대로 감사하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절한 조치가 있을지 의논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